예, 이어서 10번째 동영상입니다. 우리 교재로 치면 38페이지인데요. 재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정에 의하여 기판력에 따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결정할 것을 구하는 상해 불복 절차다. 뭐 재심은 그죠? 기판력이 발생한 그죠? 음, 재판에 대해서 다시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420조의 재심 사유를 정하고 있죠. 그, 그거는 한정적 열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기판력을 봉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게 뭐, 기판력,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기판력이 생긴 재판을 쉽게 그냥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재판의 위신이라든지 뭐 이런 법적 안정성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면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은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헌법재판에서의 재심에 대해서는 크게 본다면은 법령과 행정작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당사자의 권리 구제보다는 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조금 재심이 인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럼 법령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헌가의 법령이 있죠. 헌마에도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68조 1항의 헌법소원 중에서 법령을 다투는 부분이 있죠. 법률이나 뭐 대통령 영등 이 부분. 그 다음에 헌바도 법률을 다투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헌법재판소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형식이 어떠하냐를 떠나서 법령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68조 1항 중에서의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된다. 재심 사유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될 것이냐? 현재까지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죠? 탄핵 심판이 인용된 경우가 지금 현재로서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한다면은 그 재심 청구 자체가 허용될 것이냐? 탄핵 심판은 재심이 허용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었고, 뭐 재심이 허용되는데 본안에 가서 보건데 뭐 어, 재심을 인용할 사유가 없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결정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판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심을 청구한 일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청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터인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뭐 법리적인 문제이고 아직까지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말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정당 해산에 대해서는 통진당 해산 사건이 있었죠. 인용 결정을 했고요. 그 통진당 해산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심이 허용된다라고 본 겁니다. 재심이 허용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현재 저 권한쟁의에 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판례가 없습니다. 어떻게 허용되어질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현재는 단언하기는 어렵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어진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재심이 허용되느냐, 재심 사유가 뭐냐라는 것인데 39쪽에 있는 정도입니다. 그죠? 첫째,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재의 정의에 반하는 경우. 그죠? 재판부 구성이 잘못되었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경우.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누락한 경우라면 그건 재심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판단 누락. 셋째, 적법력권에 관한 사실 인정의 오류로 본안 판단을 누락한 경우. 그죠? 그러니까 그 청구의 심판 청구가 적법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오인하여서 각하해버린 경우라면은 이 경우에 재심을 청구한다면 재심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참 조금 특이한 경우죠. 그죠? 왜 특이합니까? 결정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결정을 잘못한 거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재심 사유가 안 됩니다. 잘못했더라도 상소를 거쳐서 교정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이 교정되지 못한다면은 기판력이 생기는 거고, 우리 여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 사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건 재심 사유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조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잘못 결정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면은 청구기간을 지켜서 청구를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잘못 알고 날짜를 잘못 알고 각하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 참 재밌는 거는 제가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럼 이 사람이 자기는 청구기간을 지켰는데 헌법재판소가 각하해버리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국가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손해 고의과실로 재판을 잘못했으니까 국가배상을 하라라고 청구를 한 겁니다. 그죠? 이게 참 재밌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원심 인정에 의하면 원고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적법한 청구기간 내인 11월 4일 날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이 그 청구서의 접수일을 같은 달 14일로 오인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했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부인 있지 않습니까? 일부인 저기 접수 일부인을 찍는데 거기 앞에 사자 앞에 뭐가 잉크 같은 게 묻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마치 그게 그 접수 날짜가 14일인 것처럼 보였던 거죠. 원래는 4일인데 잉크가 앞에 묻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연구관이 그래서 이제 4일이었으면 청구기간을 지켰는데 14일이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불교사 처분 사건이었습니다. 불교사 처분 그 항고 재항고 기각 결정을 받을 날로부터 그 당시 30일 이내였죠. 지금은 뭐 그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해서는 재생 신청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못합니다만은 이 경우는 지금 군 훨씬 90년대 초반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검사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고소인이 항고 재항고를 거쳐가지고 재항고 기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일부인을 제가 알기로는 연구관이 잘못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4일인데 앞에 그 사자 앞에 잉크가 약간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묻어 있었는데 그걸 일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라는 이유로 재판관한테 보고를 하고 재판관도 뭐 그렇네 하면서 각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만약에 그 재심을 청구했었으면 법원이 그 아까 우리가 말한 것과 같은 그 셋째에 해당되는 사유로서 본안 판단을 누락한 경우로서 뭐 재심을 받아줬을 겁니다. 본안에 갔으면 또 기각했겠죠. 거의 대부분 사건이 기각되었으니까요. 이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법원에 가가지고 저기 뭡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심, 2심을 거쳐가지고 이게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 갔는데 여기 사건 번호를 한번 보십시오. 사건 번호를. 99년도 사건 아닙니까? 99년도에 대법원에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99다 24218이니까 99년도에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은 언제였습니까? 2003년도. 4년이나 걸립니다. 약 그냥 대략 잡아서 한 4년. 뭐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사실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지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잘못 알고 각하했다. 라는 사실 자체는 뭐 심플한 겁니다. 심플하죠. 근데 이걸 손해배상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대법원에서 4년이 걸린 겁니다. 물론 헌재의 결정이죠. 헌재의 결정이긴 하지만은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질 수 있는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헌재에 대해서 만약에 국가배상을 인정하게 되면은 법원에 의한 재판의 경우에도 이런 국가배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4년을 고민하다가, 그죠? 이런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은 얼마 했습니까? 200만 원 했습니다. 200만 원. 200만 원을 물어줘라. 국가가 200만 원을 물어줘라. 그죠? 사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셋째 사건이 생긴 겁니다. 이 셋째 사건이라고 하는 판례 자체는 요 사건하고는 다른 사건입니다. 요 사건 판례가 생기고 나서 나중에 2003년도에 대법원에서 국가배상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었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재심에서 중요한 거는 법령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건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가 위헌이 아니다고 결정했는데 재심을 해가지고 다시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하는 건 파급 효과가 너무 큰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효력이 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는 경우라면은 인용 결정을 재심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재심 사유는 첫째, 둘째, 셋째 정도가 있다. 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탄핵은 사례가 없고 권한쟁의도 사례가 없고 그 다음에 정당해산은 사례가 있다. 정당해산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어진다. 그죠? 이런 정도를 기억하시면 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이 강의를 끊도록 하겠습니다.